최근에 이제 북한 인권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강제 북송 문제로 인해서 이제 크게 이슈가 됐는데, 그게 꼭 한국만 이슈가 된 게 아니고요. 전 세계에서 엄청난 큰 이슈가 지금 되고 있어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영국도 그렇고, 네덜란드, 뭐 프랑스까지, 심지어 브라질에서도 이제 북한 인권이 이슈가 되고 있다. 네. 브라질에서까지요. 언제 우리 북한 인권이 국제사회에 이렇게 큰 관심 받아봤던 적이 있었던가요? 그 때가 된 거죠. 최근에 정말 많아졌어요. 그렇죠. 북한에 대해서 지금 거리가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핵무기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눈앞에 보이지 않는 이 현실, 그걸 우리는 이제는 깨닫고 이제는 직시를 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 거죠. 네. 물론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핵무기라든지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겠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컴컴한 모습이 더 끔찍하고 더 무섭다는 것을 지금 또 많이 인식을 해주고 있으니까. 감춰졌던 게 다 드러나는 거죠. 뭐 그렇죠. 정말 북한이 감추고 싶어하는 그 진실, 북한이 이제 감추려고 애쓰고 있는 그 진실들이 이제 국제적인 여론을 통해서 그렇죠. 뭐 언젠가는 꼭 그거를 밝혀야 되는 그런 날이 오려고 저는 이번에 확신이 생겼고 결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도 아까 들으면서 좀 재밌었던 게 지금 신동엽 씨가 태어나신 곳이 정치범 수용소 아니에요. 근데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이제 국제사회가 이걸 만약에 북한 정권이 이 정치범 수용소를 인정해버리면 상당히 북한 정권이 좀 이렇게 난처한 상황에 빠지겠죠, 공식적으로. 북한 정권이 좀 국제사회에다가 밝혀야 되거든요. 이거 자기네가 그렇죠.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 해명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좀 크게 이슈화가 되고 북한 인권 문제 여러 가지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대학생들이 동현 씨 잠깐 외국에 가신데 보면은 플래시몹이라고 그래갖고 광화문에 잠깐 모여서 이거 한번 했거든요, 이거. 저도 그거 이제 또 여기 한국에서는 볼 수 없지만 외국에서는 그 리민족이라는 사이트를 들어가서 볼 수가 있잖아요. 북한 사이트죠. 북한 사이트를 들어가서 봤는데 뭐 사실 대한민국이나 이 국제사회 언론에서 무슨 정말 욕 있잖아요. 욕. 예, 그렇죠. 욕을 하는 것 한 보지를 못했어요. 북한은 언론에서 그걸 한단 말이에요. 언론에서. 그 대학생들 보고. 대학생들 보고, 나만의 대통령 보고 그렇게. 이번에 뭐 대학생들이 했던 거 플래시몹을 굉장히 민감하게. 그렇죠. 이런 대학생들끼리 있는 것도 사소하게 막 민감하게 발끈하고 막 욕하고 죽이겠다 협박하고 무슨 대통령 발언에도 뭐라 그러고 뭔 일만 있으면 난리치는데 제가 보니까 도현 씨한테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러면 이 너무 킹겨갖고 그런데 이 좋은 게인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북한 정권을 막 말씀하실 수 있는 아니 이걸 인정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같은데 꼭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독재자들이 사는 길은 자기네가 저질렀던 이런 여러 가지 만행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국제사회에 인정을 하고 또 우리 북한 사람들 우리 남한 사회의 머릿속에서 인정을 해야 되는 게 그들이 사는 길이에요. 사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어머니를 잠깐 뵀는데 이제 다리를 이렇게 다리는 북한에 북송돼 가서 그 감옥에 가서 너무 이렇게 꼬부리고 24시간 하루에 24시간을 그저 화장실 갔다 오는 시간 내놓고는 1년 8개월 동안 계속 이렇게 꼬부리고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두 다리가 다 이제 망가져가지고 잘 걷지를 못해요. 무릎 꿇고 앉으셨다고요? 예, 딱 거기 가면요, 이 감옥에 사람들 이렇게 앉혀놓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쭉 줄 맞춰 조금만 이렇게 아파서 이렇게 하면 그 즉시 이렇게 목각 나무로다 때려요. 그러니까 그 매 맞지 않으려고 그저 다 다리를 꼬부리고 이렇게 하고 앉아있는데 정말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머니께서 이제 오셨는데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네, 이제 6월이 되면 1년이 돼요. 6월이 되면 네. 1년이 된다는 거는 지금 아직 1년도 채 한국에서 적응을 아직 못하신 거잖아요. 1년도 채. 이혜수라고 합니다. 저는 어려서 어머니, 아버지 다 이 정치범 수용소에 가서 동생들도 다 가고 하다 보니까 정말 고아로 살다가 어떻게 목숨이 길다 보니까 이 나이까지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정을 뭐 북한에서 산다는 건 이상이라는 건 생각도 못하고 그냥 그저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살다가 갑자기 이제 배급이 끊겨가지고 이제 그 나라에서는 계속 거짓말을 하죠. 요번에 무슨 강성대교 건설이 끝나면 다 이제 다 모든 게 다 풀린다 하니까
우리는 그것만 믿고 바라고 그냥 해마다 날이 가고 시간이 가고 해도 나아지는 거는 없고 사람들이 굶어서 막 죽어 옆에서 시체를 놓고 또 심지어는 우리 친구가 그 자기 아버지 친구한테 잡혀서 먹는 것까지 저는 봤어요. 잡혀 먹이는 거. 아, 예? 진짜 어떻게 여기 분들은 저희들 말이 무슨 말인지가 아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 아버지 친구가 그 자기 친구의 딸을 잡아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그게 이제 이상해가지고 그 집을 포위해가지고 가서 수색을 하니까 고기를 다 그 살에서 다 떼어가지고 이런 그런 도나무통에다가 넣어놓고 이제 위에다가 이렇게 볏짚 같은 거 뒤집어 씌워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꺼내니까 사람이 진짜 이만한 보치에 그저 사람 고기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 들어가 열어보니까 이제 내장은 다 이제 집 식구들이 먹고 나머지를 이제 이렇게 싱크대에다 여놓은 거예요. 그렇게 그럴 정도로 북한이 진짜 막 친구의 자식도 잡아먹을 정도로 지금 이렇게 막 험악한 그런 형편이에요. 그래도 나라에서는 뭐 그런 거는 뭐 어디가 해명을 해도 해명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그 혼절해가지고 깨나지 못해서 돌아가시고 자기 친구한테 자기 딸이 먹혔잖아요. 결국은 엄마가 혼자 계시다가 황해도가 자기 고향이라 해서 이제 고향으로 가는데 정신이 온전치가 않아요. 그 엄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지금 직접 보셨다는 거잖아요. 예, 저는 정말 제 눈으로 확인했어요. 이 간하고 이런 거 먹다가 이거 싱크대에다 놓은 걸 저는 제 눈으로 직접 봤어요. 정말 막 진짜 몸서리 치고 정말 사람이 어떻게 사람으로서 정말 그게 한 가지 사실만이 아니에요. 그런 일이 수다예요. 자기 자식을 잡아서 가마에다 여놓고 친구 보고 내가 지금 개 잡아였으니까 너 가서 술 좀 한 병 가져와라 해가지고 모르고 친구는 술 사가져와서 소뚜껑 열고 고기를 꺼내려고 보니까 아이 팔이 둥둥 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정말 너무나도 많아요.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또 여기서 이런 일. 지금 막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고 이러는데 진짜 정권 그런 이 정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자기네만 살아가려고 그저 사람들 그저 압박하고 뭐나다 뭐 좀 온전한 게 있는 것 같아 하면 다 압수해 들어가서는 자기네끼리 다 논아먹고 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반항을 못해요. 반항하면 그저 어디 간데 온데 간데 없어지니까. 그게 아마 2004년도에 그렇게 됐어요. 그 잡아먹히신 분이 친구분이셨대요? 예, 저희 친구예요. 저랑 같이 장마당 같이 장사했거든요. 이 지금 잡아먹었다는 그 남자가요, 저보고 그 옥수수를 이제 뭐 자기한테 500kg가 있는데 가지지 않겠냐, 이렇게 와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난 돈이 안 되니까 돈이 없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그 우리 친구한테가 말한 거예요. 그 친구가 이제 그 사람하고 만나서 갔어요. 간 다음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친구가. 간다는 게 이제 옥수수 사러 가시죠? 예, 그 집으로 갔지요. 그 집으로 갔는데 나타나지 않아서 우리는 이제 암만 기다려도 안 오니까 막 좋은 거 하나 만나가지고 돈을 많이 버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 찾았는데 그날 저녁에 그 친구의 남편분이 이제 저를 찾아온 거예요. 네. 예, 지금 집에 안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 그래서 그 집으로 내려가니까 그 집은 불이 깜깜하게 꺼져 있는 거지요. 그 가져간 사람네 집이 그 여자가 갔다는 집에 우리는 이제 돈을 빼앗거나 아니면 이제 이 여자를 어디다 팔아먹으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상상도 못하죠. 예, 그렇게 죽었다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여기로 말하면 이제 그 경찰서 그런 데로 가서 이제 알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서에서 나와서 보니 그 집에 가 물어보니까 자기는 모른다. 그 집 아저씨도 없다. 이러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그 집 아저씨가 딱 나쁜 짓으로 어디로 이제 끌어다가 어디 중국 사람한테 팔아먹었나.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런 신뢰가. 그 집에 들어가니까는 그 집에서는 이제 자기네 낮에 고기 냄새가 나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게 오늘 뭐 잡쌌나 하니까 자기네 양 잡아먹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양 잡아먹은 줄 알았는데 이제 이거 창고가 이제 집하고 멀리 있거든요. 그리고 창고에 나가서 이렇게 다 수색을 하니까 이만한 휘바로 이제 도라무통 같은 그런 도라무통에 이제 휘바로가 없고 이제 깨끗하게 거기다 이제 옥수수랑 건사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통 안에다가 이렇게 막 헤집다 보니까 무슨 고기 같은 게 집혀서 그 집 남편이 이제 그 볏짚을 다 들춰내고 이제 고기를 꺼냈어요.
꺼내는데 사람이 몸집이더라고요. 이제 이 앞가슴이 나오고 이게 팔이 나오고 그 순간에 우리는 진짜 거기서부터 막 놀랐어요. 예. 막 부들부들 그래도 어딘가는 모르게 사람이 살아있다고만 돈만 뺏기고 살아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의 고기가 나오니까 정말 우리는 거기서 막 너무나도 까무라쳐서 막 놀랐어요. 진짜 막 이러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서로 얼굴만 마주보다가 말고 막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가지고 잡혀가기는 했는데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고 진짜 정부는 그래도 그런 거는 모르는 척하고 어떻게 하나 자기네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저 백성들을 참 어떻게 사람이 입으로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진짜. 아니 옥수수 덫에 걸려서 예, 그렇게 됐죠. 돌아올 결국은. 수 없는 친구가 예. 돼가지고 어머님이 그걸 또 보셨잖아요. 예, 봤어요. 같이. 그 사람이 이제 여기처럼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동작을 하잖아요. 동작을 하는데 이제 그 도라무통 가리키면서 재현을 하는 거죠. 예, 재현을 하는데 이제 여기 이제 옥수수가 있다 하니까 얘가 이제 그 도라무통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순간에 이제 뒤에서 이제 이렇게 철사솔로다 목을 졸란 거예요. 졸랐는데 빨리 안 죽고 뻐득거리니까 여기다 이제 대못을 박았대요. 이 뒤에다가 대못을 박아서 고기는 다 뜯어내고 갈기갈기 다 뜯어내고 사람은 형체 없는데 이 목하고 내장만은 따로 뜯어서 이제 이게 비닐자루 같은 데 담아서 거기는 이렇게 이제 그 무슨 땅이 이렇게 꺼진 데가 많아요. 그런 데 갖다가 이제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앞세워가지고 거기 가서 그걸 꺼내왔죠. 어머니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네. 얘기를 제가 듣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막 지금도요, 자다가도 자꾸 꿈에 그런 일들이 꿈에 자꾸 나타나고 항상 악몽에서 헤매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사람이 이게 사는지 무슨 정신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다른 사람에게 이제 자기 아버지 친구예요. 자기 아버지 친구. 이 어머님 친구분의 아버지의 친구분에게 잡아먹히는 걸 실제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게 너무 참.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 우리는 상상하기도 어렵고 상상도 할 수 없고 참 너무나 어이없고 황당하고 충격적이고 공포스러운 사실이지만 여러분, 이게 동네 어떤 뭐 소설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소설도 끔찍한 소설 없을 거예요. 소설 이야기가 아니라 잔혹한 영화 이야기가 아니라 북한에서 지금 현실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 어머님이 실제 겪은 친구분이 그렇게 끔찍한 복면을 당했던 일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친구가 만약 그런 일을 당했다면 어떤 여러분 느낌이실지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 마음을 지금 추스리고 지금 저에게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 너무나 저에겐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산에서 넘어서서 먹었다니까 어머니 이거는 정말 예, 고기를 먹었어요. 아니 이거는 참 나쁜 놈 사는 놈으로 끝날 게 아니라 정말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게 배가 고파서 그러니까 먹을 게 너무 없으니까 이제 사람을 잡아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은. 밝혀졌는데 11번째래요. 그 여자 먹은 게. 그러니까 그 집은 이제 이렇게 다 굶어 죽고 막 이럴 때 그 집은 이제 사람을로 애뗀 거죠. 사람을 잡아먹고 그걸로 먹고 살아남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양심의 가책이 양심의 가책이 이만큼도 없어요. 그 사람 정신이 없나 봐요. 근데 저기 구리소에 갇혀 있을 때 저기 친구가 찾아가니까 야 아무개야 내가 너 딸 먹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래요. 세상에 그게 상상이나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그 자리에서 정신 잃어버렸는데 나와서 깨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정말 그거는 지금 그래서 그러면은 그분은 잡혀가셨어요? 잡혀갔다고 말은 그렇게 해도 워낙 저희들은 다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붙잡아 갔대. 그래서 이 정도만 알지 그 다음에 후처리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어머니 정말 끔찍하네요. 진짜 2004년도에 그 일이 일어났다니. 저희가 2002년에 월드컵을 하고 그렇게 저희 대한민국은 엄청 시끄럽게 잘 살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한국 소식을 요만큼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감옥에 들어갔다 나와서 나는 중국에 도망칠 때까지만 해도 한국 생각은 하지도 못했어요. 한국에 가면 다 죽인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국 생각은 하지도 못했는데 중국에 나와서
나왔다가 다시 잡혀 들어가서 이제 그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고 그다음에 조금 거기서 들은 얘기가 많잖아요. 네. 그리고 다시 나와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쭉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이 한국 드라마는요 평양 지구에서 더 많이 봐요. 지방에서 보는 것보다 거기 가야 많이 봐요. 평양에서. 네, 평양하고 평성. 저는 평성에서 봤거든요. 그 드라마를. 뭐 유리구두, 버디가드, 귀공자 다 그때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남자의 향기, 한국은 이렇게 외국에다 내보내는 드라마니까 저렇게 희한하게 해서 내보내나 보다. 일부러 억지로 이렇게 딱 그러니까 맞춰서. 북한같이 그렇게 생각했지. 북한은 진짜 전체 북한 주민이 다 못 살아도 평양시 하나만은 얼마나 잘 살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처럼 이 한국 드라마도 아마 저 사람들도 그렇게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우리처럼. 우리는 진짜 평양만 보면 사람들이 다 세상에 부름없어라 하지만 진짜 지방 사람들은요. 평양 시내 사람들의 거지 발사게만도 못해요. 진짜. 사실 때 식량난이 오셨는데 배급이 끊긴 거죠. 네. 배급 끊겼는데도 북한 정권은 계속해서 하는 말이 하루에 감자 한 끼에 감자 하나씩 먹고 살고 연명하다 하다 못해 어린아이들 2명은 다 굶어서 죽었어요. 죽고 이제 딸이 하나 남았는데 어디 갔는지 행방도 몰라요. 그죠? 거기는 계속 그래요. 뭐 이제 강성대교 건설 끝나면 이 밥에 고깃국 먹는다. 또 무수거 끝나면 무수거 먹는다 하니까 진짜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는 거죠. 정말 죽기 살기로 그때까지 기다려왔는데 또 아무 소식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어디 가서 진짜 나달이라는 건 금방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지 않으면 자국 내 나달은 어디를 가는지 하나도 곡식은 없어요. 예, 없어요. 진짜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진짜 시체 후에 시체가 이렇게 덮싸이고 정말 눈으로 진짜 여기 분들은 아마 저희들 얘기를 아마 인정이 안 될 거예요. 저는 진짜 시체를 막 디디면서 그래서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입에다 넣다가 죽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정말로. 진짜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알고 앉아서 죽으나 가다 죽으나 잡혀서 죽으나 갔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강을 건너서 중국 땅 오게 된 거고 중국에 오니까 눈이 번쩍 띄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한국에 대한 얘기를 듣고 또 이제 갈 길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한국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온 거예요. 예. 정권은 계속해서 뭐 준다 네, 그렇죠. 말만 공수표만 날리고 그때 그 심정이 어떠셨어요? 그 심정은 더 말할 수 없지만 불평을 못해요. 불만을 못해요. 그 불만을 잘못 표현하면 그 불만 표현한 사람은 어느 하루날 자다 일어나 보면 없었어요. 어디 간지 없어요. 그냥 사라지는 예, 거죠? 그냥 다 어디 간지 없어요. 다 그저 어디가 죽여버리는지 없어요. 얘기 자체를 믿는 사람들한테 했는데도 없어져요? 예, 그렇죠. 믿을 사람이 없어요. 세 명이 앉으면 3명 중에 누가 간첩인지 몰라요. 믿을 사람이 없어요. 서로 저희가 듣기로는 이제 주민들끼리 뭐 생활총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서로 비판하고 예, 그런 것도 맞아요. 있었거든요. 비판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제 정치적 발언 같은 거는 될수록 사람들이 안 하거든요. 김일성이 탄생이다, 김정일이 탄생인데 뭐 이제 너네 얼마큼 지원해라 이러면 그저 군소리 못하고 내가 못 먹어도 내라면 내야 돼요. 돈을 내든 쌀을 내든 나라에 정권에 바치라는 예, 거예요. 정부에다 뭘 바치라 그래요. 그 여기로 말하면 이제 동사무소 같은 그런 데서 나와서 이제 바치라 그래요. 그러면 뭐 바쳐야지 재간 없어요. 내가 못 먹고 굶어 죽어도 바쳐야지. 안 바치게 되면 또 큰일 나거든요. 어떤 이게 성격이 좀 거칠은 사람들은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뭐 내라는가. 만날 김정일이 그 뭐 생일이요 뭐요 만날 이렇게 하면서 내 사람들 못 살게구나 이렇게 하면 그러다 보면 그런 사람들은 없어져요. 어디 간지 없어요. 어머니 그렇게 믿을 사람이 없는 북한에 정말 그래요. 그럼 어머니 가족은 믿을 수 있나요? 자기 가족 중에서도 진짜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자식들도 못 믿어요. 그럼 마음 둘 곳이 전혀 없어요. 없어요? 정말 없어요. 자기 자식들한테 믿고 말하는 자식들도 있어요. 근데 그 자식들도 또 뭐 친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애당초 내한테 무슨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행동 방향이 있어도 말을 안 해요. 그냥 그저 혹시 엄마가 죽고 없으면 어떻게 살 거야? 그냥 그저 이렇게 이 정도로나 물어보지. 야 이렇게 해서 엄마가 이렇게 도망을 가야 되는데 너네 가겠네 뭐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머니 그럼 기억 중에 웃어본 일이 거의 없으시겠어요? 북한에서는. 웃는 게 뭐예요? 웃는 것도 없고 노래도 없고 정말 뭐 김일성 김정일이 생일이라고 뭐
큰 나라에서는 뭐 불을 켜고 사람들 정말 오라가라 막 그저 막 귀찮게 굴지만 배가 고파 죽겠는데 뭐 그래도 나가라면 나가야지. 나가서 그저 한쪽에 그저 쭈그리고 가만히 이러고 서 있고 뭐 배부른 자들은 나와서 춤추고 노래 부르고 그저 그러는 거죠 뭐. 그저 사는 게 하루하루 진짜 철창 아닌 감옥이에요. 철창 아닌 감옥에서 그저 지옥같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오죽하면 진짜 이렇게 도망을 쳐서 왔겠어요. 그 진짜 그저 강 건너다 부시럭하면 그저 무조건 쏴요. 지금은 옛날과 틀려가지고 무조건 다 개처럼 쏴 죽여요. 그것도 요 강변을 건너서 북한 땅에선 절대 안 죽여요. 중국 강변까지 딱 넘어서면 그 다음에 쏴요. 그거는 자기나 우리나라 땅만 벗어나면 죽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저 막 사람 죽은 시체가 뭐 개보다도 더 많아요. 강변에 나가면. 그렇게 지금도 나오는 사람들이 많지만 다 그렇게 죽어요. 오는 사람이 얼마 없어요. 다 죽음 당하고. 정말 무서워요. 전 그걸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 제가 감옥에 있을 때도 그 중국에서 임신해가지고 나온 여자가 있었는데 정말 어떻게 그 인간이 아니죠 뭐. 그죠? 임신하고 나온 여자를 어떻게 했나요? 그래 임신하고 나온 여자를 이런 무속을 잘 빨리 움직이지 못한다고 이 목 밖으로다가 이 배를 때렸어요. 딱 이렇게 그저 때리니까 이 여자가 이제 아프다고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숙인 거예요. 숙이니까 또 이 등을 또 이제 때리는 거예요. 그 목 갖고 나물로다가.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죠? 잡혀서 원성군 강제 북송당하면 거기서 이제 모이는 장소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때렸는데 그 다음에 이 여자가 그날 밤에 출혈하기 시작했는데 남자들 둘이 달라붙어서 하나는 배 꼭대기 올라가서 배로다가 이 발로다가 배를 그러니까 애기를 그저 강제로 그저 발로다가 그저 막 이렇게 세상에 어떻게 저희들은요 구석에 숨어서 이렇게 하고 그저 지금 어떻게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나도 잘못 나섰다가 여기를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나서면 때리니까. 그러니까 둘이 거기서 발로 올라서서 거기서 그 여자 배를 눌러가지고 그래서 애를 강제로 내오는데 다 자궁 다 파열되고 애는 죽고 그래가지고 그 이튿날에부터 그냥 아마 그 여자는 죽었을 거예요. 근데 뭐 거기서 출혈을 거기서 바다처럼 이렇게 해놓고 누워있는데 이제 우리가 자꾸 말하거든요. 여기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했다면 그 욕이라는 건 쌍욕이라는 거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개 같은 갓나 새끼야 주둥이 다 물어라 있다 그래가지고 그 이튿날에 이게 무슨 단가에다 정신없는 여자를 그냥 단가에 실어내 가는데 아마 출혈을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죽었을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정말 저희는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다는 게 너무나도 정말 어떻게 하루빨리 저 북한 땅은 진짜 하루빨리 망해야 돼요. 진짜 하루빨리 개선되지 않고는 저 애매한 목숨들이 정말 속절없이 죽어간다니까요. 아니 중국에 들어와서 이 아가씨들이 여기다 귀걸이 하느라고 귓구멍을 3개 이렇게 뚫었다고 그 귀를 잡아당겨가지고 이 살을 아예 뜯어버렸어요. 이렇게 아예 뜯어버렸어요. 그런 자본주의 물들었다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쁘게 하고 다니면서 무슨 말하자면 그렇게 부하방탕한 그런 생활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해가지고 이 귀를 잡아 비틀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귀에 막 이게 뚝 떨어져 나갔다니까요. 이 귀가 이 동선 15m 때문에 사형당하는 것도 봤거든요. 배가 고프니까 구리줄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팔아먹으려고 구리줄을 아마 어디서 일하는 그 공장에서 잘랐나 봐요. 근데 우리 친구의 아들인데 그 구리줄을 잘랐다고 그 15m를 잘랐대요. 네. 15m를 잘랐는데 걔를 내다가 공개 처형했어요. 저 청소하는데 가봤어요. 정말로 그 구리줄 15m 때문에? 예. 그 순전히 그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 번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이 머리를 제일 먼저 머리를 쏘니까 그래서 머리가 뚝 떨어지더라니까요. 그리고 피를 톡하면 머리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가슴 쏘고 무릎팍을 쏘고 이렇게 해서 사형수들이 12명이 나가서 사람 하나 놓고 12명이 쏴요. 정말 그 동선 15m를 싸면 입살이 5kg 생긴대요. 그러니까 그걸 하려고 아마 몰래 뜯었겠죠. 그거 뜯었는데 그걸 그렇게 내다가 아주 딱 하면 몇백 명 모인 데서 그렇게 쏴버린 거예요. 저는 진짜 그것도 그날 저녁 잠을 못 잤어요. 그걸 보고 들어가지고. 저희는요 진짜 너무 공포해. 저게 오늘은 저 사람이지만 내일은 나한테 올 거다. 그 생각에 그 공포에 질려서 있다 보니까 막 다 심장병 만나고 정말 어디 몸이 성한 데가 없어요. 저희들은 진짜.
그런 정말 인간이 그러니 초보적인 권리도 없는 나라가 바로 저기 북한이에요. 인간을 사람처럼 대해주지도 않지만은 세상에 부름 없어라.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나라다. 저희도 그런 줄 알았다니까요. 맨날 그렇게 말하니까. 김일성이 죽었을 때도 평양시 사람들은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막 안타까워했어도 지방 사람들은 막 웃고 떠들고 했다고 감옥에 붙잡아간 사람들 얼마나 또 많게요. 웃었다고. 김일성이 죽었는데 웃었다고. 그렇게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너무 사람에 대해서 억압하고 사람을 어떻게 지잡듯 한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꼼짝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네 말을 안 들으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지금 김정은이가 정치를 하면서 지금 더 한 거예요. 또 지금 무조건 죽여라는 그 명령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조금만 불만이 요만큼만 있는 사람 무조건 다 죽이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 말도 못하고 죽어도 그냥 꼬부리고 앉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사는 나라가 아니죠. 저 나라는 진짜로 정말 저도 나이 50이 넘도록 처음으로 마음 편히 살아봤어요. 이 한국에 와서 지금 내가 1년 안 됐지만 정말 마음 편히 살고 이렇게 행복하고 하니까 자식들 생각도 많이 나고 가족 생각도 어머니 많이 너무 나요. 감사드려요.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희 만나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어떻게 하면 저 나라가 빨리 진짜 인간을 인간 취급을 해주는 나라가 될까요? 아까 듣다가 지나친 게 있는데 어머님이 이렇게 고아로 지내셨다고 했잖아요.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정치범수용소에 가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제 아버지가 잡혀갔어요. 근데 이제 몰랐는데 이제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 집 아버지 정치범이다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무슨 죄를 졌는지도 저는 모르고 그러고 그저 아이들한테 당하고 살았어요. 그 어머니가 얘기를 하시는 게 이제 아버지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옳은 얘기를 잘한대요. 그러니까나 모함에 걸린 거죠. 제가 10살 먹던 해에 어머니가 벌써 예측이 생겼는지 너 이제 다른 집에 가서 살지 않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엄마랑 같이 살 거야. 내가 왜 다른 집에 가서 살아니까 이제 아무래도 내가 혼자서 이제 이 4명 5명 다 자식을 못 기르니까 저를 보내고 1년 있다가 우리 집은 온데간데 없이 쉬러 갔어요.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저는 지금도 몰라요. 나는 어머니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 후에 우리 고향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정치범 수용소에 갔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여독 수용소에 갔나요. 그때 북한에서는 그 정치범 수용소라면 다 이제 여독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독 수용소에 갔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도 저 혼자서는 알아볼 길이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또 이제 그 엄마 딸이라는 걸 알면 날 와서 잡아갈까봐 저도 또 정말 어린 시절부터 얼마나 숨어 살다시피 했어요. 누가 나를 알고 잡아갈까봐 같이 또 그 무리에 같이 잡아가나 이렇게 생각할까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머니도 오빠도 남동생도 다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저대로 혼자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목숨이 하도 질기니까 이 나이까지 지금 살게 된 거예요. 그 부모들이 정치범 수용소까지 갔다는 건 알아도 어디 가서 무슨 제목으로 어떻게 돼서 이렇게 지금까지 소식이 없는지를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평생 동안에 그 집안의 이제 따님이시니까 그 정치범 수용소에 간 집안의 따님인 게 드러나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고 어떻게 사회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평생을 남편에게까지도 말을 못하고 계시다가 지금 한국에 오셔서 지금 여러분 앞에 처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북한이라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이게 평생 처음으로 그렇게 집안에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셨다는 걸 처음 고백하시는 거예요. 뭘 잘못했길래 어떻게 돼서 잡혀가가지고 그 가족까지 다 연루돼서 이렇게 모르는 곳으로 어디로 갔는지 저는 정말 몰라요. 지금도 정말 어디에 혼이라도 계신다면 제가 막 꿈에라도 보고 싶어서 얼마나 부러지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하고 그런 정치범 수용소 가면 살지를 못한다고 했거든요. 사람이 그저 오래 사는 사람이 그저 1년이지 1년도 못 살고 다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나는 살아있다고 희망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진짜 인간의 대접도 한 번도 못 받고 정말 속절없이 정말 이슬같이 이렇게 사라져버리는 그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게 너무나도 한스럽고 정말 그래요. 북한이란 나라는 김일성 자체가 그런 정치범 수용소를 만들었다는 그 자체부터 그 사람은 벌써 죄악이고 정말 그 사람은 천추에 용서 못할 그런 죄인이에요. 진짜 그런 수용소를 왜 만들어가지고 이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가지게 고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이 아니라고 쉽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남아있으면서 참 가슴 아픈 게 이런 일들을 우리 일이 아니라고 쉽게 얘기하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이런 것들을 뭐 거짓말이라고 날조된 거라고 얘기한 정치인들도 있고 정말 다 거짓말이라 그래요. 북한의 현실을 이제 피뜩 이렇게 들으면 에이 설마 다 아줌마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상상이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머리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을 저것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하니까 세상에 어디 저런 나라가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게 정말 너무나도 정말 어떻게 하면 저 나라가 저 하루빨리 진짜 개소되고 정말 모든 저기서 고생하는 인간들이 다 어떻게 하면 다 우리와 같이 살 수 있을까요? 탈북한 사람들 북송하는 것도 정말 하면 정말 안 돼요. 이제는 옛날과 달라서 정말 더 가혹한 형벌이 내려지거든요. 어머니 2007년에 중국으로 탈북을 하신 거죠? 네. 중국에 와보니까 너무나도 깜짝 놀란 거예요. 거기서 야 세상에 이렇게 사는 나라도 있는데 우린 그럼 뭐야. 우리는 옥수수 가루도 못 먹어서 옥수수 가루죽도 못 먹어서 그러는데 이 중국은 이 밥도 먹기 싫어서 하네. 그런 생각이 정말 우리는 이 밥이 진짜 평생 아마 소원이었을 거예요. 거기 있을 때는. 이 밥이 쌀밥 말하는 거예요? 예, 쌀밥을요. 그러는데 중국은 우리가 살 수 없어요. 너무 잡아내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 한인 식당에서 일하다가 잡혀서 다시 북한으로 북송돼 갔거든요. 중국에 있을 때는 그나마도 뭐 하루 세끼 밥이라도 주고 뭐 그래도 인간 대접을 해줬는데 일단 그 다음에 뭐 강을 건너니까 그 다음부터는 짐승도 그런 짐승 없어요. 짐승도 그런 짐승 진짜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짐승 취급이죠. 뭐 사람 취급이 아니라 짐승 취급. 그러니까 이제 보이부란 데가 있어요. 보이부 감방이란 데 이제 갖다 이렇게 쭉 이렇게 앉혀놓는데 거기서 잣대로 거기서 딱 그게 베인 것처럼 이렇게 앉아있지 않으면 무조건 거기서 목 갖고 나무로다 그저 머리고 뭐고 사정없이 때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두 손을 무릎에다 올려놓고 딱 머리 이렇게 꼬부리고 자세를 딱 이러고 앉아있는데 밤에 자다가 이렇게라도 하게 되면은 그 들키기만 하면 그저 죽으라고 매맞아야 돼요. 이 머리고 뭐고 이가 너무 그래서 그 안에 그 사람들이 그저 빼고 이렇게 하고 앉아있는데 그 일하는 게 그저 뭐 여기저기 댕기면 탁 너무 물어가지고 좀 이렇게 긁느라면 또 긁는다고 또 때리고 그러니까 꼼짝못하고 요렇게 하고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껏 돌아다니는 이보다 못했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그 벌레만도 못한 거예요. 벌레는 여기저기 댕기면 다 뜯어먹어도 그저 막 이게 파고 들어가요. 이런 데로 막 너무 이가 많다 보니까. 이야 세상에 어떻게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어머니 아이고 세상에 난 정말 이런 얘기는 두 번 다시 막 떠올리고 싶지도 않지만은 내 혼자 발표고 자고 이럴 때마다 지금도 그 감옥에서 누군가는 그렇게 하고 있겠지 이 생각을 하면 정말 내가 막 죄를 짓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하루빨리 어떻게 내 힘은 안 되지만은 어떻게 구원해 줄 수 없을까. 우리가 다 같은 심정이잖아요. 똑같은 심정에서 다 움직이던 사람들이 잡혀 들어왔으니까 그 사람들 지금도 이렇게 하게 있겠지. 그게 항상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알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 제발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북한이 뿌리는 거짓말대로 또 북한에 사주받아서 이 땅에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거짓말대로 북한을 낭만주의적으로 바라보면 나중에 정말 천벌 받을 거예요. 우리 참여하는 일입니다. 정말 제발 좀 정신 차리시고 이 북한 실상에 대해서 제발 좀 알려주시고 주변 가는 최대한 그렇게 힘을 좀 써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걸 아는데도 잠잠히 있다는 거는 우리가 그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그 죽일 죄들 가운데 이 끔찍한 죄들 가운데 참여하는 일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 공범인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고 정말 벌레가 사람을 문둥이 목병 환자로 만들고 임신부를 거서 강제로 거서 발로다가 거서 그 태아를 눌러서 막 거서 알을 내와가지고는 그 진짜 그게 사람이 어떻게 상상이 안 가는 그런 행동들을 그렇게 서슴없이 해놓고도 뻔뻔하게 그 TV에 나오는 얼굴 상통 보면 진짜 막 그저 막 총이 있으면 막 쏴 죽이고 싶어요 진짜. 아우, 세상에 어떻게 인간들이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요. 백성들은 그렇게 살기 하루 한 끼를 연명하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살아가는데 무슨 자기네는 뭘 잘했다고 계속 저러고 나서서 지금 떠들고 있는 거예요. 또 허심탄회하게 다 얘기해 주시고 나눠주시니까 정제하지 않고 그냥 쭉 나눠주시니까 저희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정말 잘 알고 머리로 알고 그냥 지식으로 듣는 그랬대 이랬대 소식이 아니라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어머니 그러면 이렇게 한국에 오시게 된 게 감옥에서 이제 그래도 서로 이제 얘기들을 통하잖아요. 그럼 너는 이제 어디서 잡혔니 하다 보니까 자기 이제 한국 가려고 모였다가 무슨 이제 5명 중에 간첩이 있어서 잡혔다 이렇게 말하는 애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 가면 눈깔도 빼고 이렇게 막 코도 베이고 막 이렇게 죽인다는데 괜찮냐 하니까 언니는 왜 이렇게 모르는가. 한국이 지금 여기서 튀는 사람들은 다 한국으로 날른다고 이러더라고요. 저도 1년 8개월 동안 이제 정말 인간 천대를 다 받다가 정말 죽게 된 몸으로 저도 이렇게 단가에 실려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조금 몸을 추스려서 웬만큼 이제 쩔룩거리면서라도 걸을 수 있게 되니까 다시 내가 이제 가다가 죽으면 어떡고 이제 나한테 남은 길은 거기서 죽는 거밖에 없는데 여기 앉아 죽으면 어떡고 가다가 죽으면 어떠냐. 그래가지고 떠났는데 그래도 마침 어떻게 살아서 이렇게 한국까지 오게 됐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국회에서도 이 북한 탈북자분들을 위한 북한 인권법이 통과가 못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치인들 중에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는 우리 동포분들을 위해서 우리 나라가 적극적으로 법적 차원에서 좀 나서자라고 하는 게 바로 북한 인권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통과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부터 잘 보십시오. 이런 분들을 우리 헌법상으로도 북한분들은 탈북자분들 북한분들 다 우리 동포들입니다. 헌법상으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을 우리가 법적으로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는데 이런 법적으로 같은 국민이 아닐지라도 사람이 양심만 있으면 이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법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근거한 헌법 있죠? 이 헌법은 나라의 근본입니다. 정부라고 하는 것도 사실 헌법을 수행하는 이 기관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우리 모든 정부의 비판도 우리 감정이 아니라 우리 멋대로 들리는 소문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헌법의 근거에서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헌법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이런 분들을 이 북한에 있는 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 국민들을 위해 돕자고 얘기하는 게 바로 북한 인권법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이 대한민국 땅에 이런 분들 돕자고 하는 이런 당연한 외침에 당연한 일어나는 반응들에 대해서 분명히 거짓말로 막아서고 그걸 회방하고 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잘하시는데 제가 그냥 실명 밝혀버릴게요. 박지원 씨라고 하는 분은 만나보진 않았지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이 정치 인생 커리어 중에 가장 잘한 짓이 북한 인권법 통과시키는 것을 막는 것, 저지하는 것이 자기 제일 잘한 거랍니다. 그건 만나면 분명히 얘기해 볼 거고, 그건 만나면 분명히 멱살을 잡아서 얘기해 볼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진짜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북한 정권의 하수인 짓 하는 사람들이 있고, 북한 정권의 눈치 보고 북한 정권이 어떤 위치에 붙잡혔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끔찍한 일들을 단순히 거짓말 치부하고, 없는 것 치부하고, 정치적 노름으로 우파 좌파 나눠갖고, 진보 보수 나눠갖고, 거기에 그냥 치부해버립니다. 지금 정치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편 나른 것도 아니고 사람을 살리자는 것이고 우리가 좀 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인데 좀 우리가 정확하게 좀 잘 보십시오.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고 정말 우리가 어떤 걸 바라봐야 되고 어떤 사람이 진짜 북한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시대가 시대인 만큼 한국에 지금 보시면 이런 북한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좀 많잖아요. 뭐 젊은이들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뭐 정치인들도 시작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제 북한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이러면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우리는 우리 살 길이나 살면 되지. 이렇게 얘기할 때 참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국에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한국에서 이제 죄를 짓고 외국에 망명하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을 보더라니까요. 우리가 온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또 이렇게 죄를 짓고 도망쳐 다니는 사람들처럼 우리를 그렇게, 저를 그렇게 보더라니까요. 그럴 때마다 이제 마음은 아프지만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우리의 생활을 전혀 모르니까 이제 이해를 잘 못할 수 있겠다. 예. 그렇게 그저 이해하죠. 어떻게 그 사람들 모르니까 그 몰라서 그러는 거 어떻게 해요? 남한에 오면 거의 교회 가고 그런다던데 어머님은 어떻게 루트를 이제 그 하나원 생활을 할 때 보면 그 영락교회라고 이제 하나원을 많이 후원을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원에 가면 다 이렇게 후원해서 온 물건들이 다 영락교회라고 썼어요. 아, 교회라는 게 이렇구나. 그 다음에 거기서 들으니까 이제 그 하나님 얘기도 거기서 처음으로 듣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알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교회를 통해서 저는요,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 그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언젠가는 이제 집에 이렇게 만날 숨어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이제 마음 열고 이제 교회 생활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고 싶어요. 예, 여러분, 이렇게 한 저희 어머님이시고, 이 땅에 저희 어머니가 같은 어머님이시고, 한 인격체이시고, 또 한 여성이시고, 한 이런 이 소중한 분들이 이 북한 정권이라는 체제 안가운데서 이렇게 억압당하고, 단순히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억압당하고, 학살당하고, 짓눌림당하고 죽어가는데, 우리가 정말 낭만주의적인 시각으로 세상에서 그런 그 북한의 사주받아서 정권에 그렇게 옹호적인 발언하는 그분들 말대로 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만 우리가 좀 봤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북한 정권이 무너지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부단히 이제 기독교나 이렇게 해서 이제 북한에다가 자꾸 이제 연결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부에서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제 동료를 해가지고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못 산다.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 이제 거의 준비가 됐을 때 이쪽에서 이제 이렇게 협력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어떤 때는 막 김정은이 하나 죽는다고 뭐 또 문제가 또 다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다 똑같아요. 체제가 문제. 예, 그 체제가 지금 김정은을 내세웠지만 결국은 그 밑에 사람들이 다 하는 거랑 그렇죠. 같아요. 체제가 문제.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는다고는 뭐 죽어서 변할 건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밑에 사람들이 변해야 되는데 밑에 사람들이 너무나도 간첩들이 많아가지고 그 말하자면 보이부 간첩이 많아가지고 정말 그 움직이는 게 좀 많이 힘든데 예전보다는 그래도 조금 내가 볼 때 처음에는 그 한국 드라마 볼 때도 둘밖에는 못 봤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게 하나 둘 이렇게 사람이 늘어나서 15명까지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예, 드라마 볼 때 그러니까 그걸 보더라도 사람들이 언제든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좋은 쪽으로 결속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가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북한 사람들은 언제 가장 행복함을 느끼나요? 라고. 지금은 그저 뭐 배급 준다 해서 진짜 준다는 날에 줬을 때 그 뭐 쌀이 잎쌀이 2kg든 1kg든 줬을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하죠. 그 이상은 뭐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배고픈 게 급선무니까 모두 이제 저희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남한까지 오게 된 것은 북한의 당국자들이 인간 취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헤매는 인간들을 지렁이 벌레만도 못하게 밟아서 죽이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 명도 모르고 죽어가는 인간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을 정말 이렇게 나쁜 죄 짓고 온 사람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나 북한의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이런 자유와 행복을 맛보고 살다가 인간으로서 살다가 정말 죽을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여러분들도 목소리를 합쳐서 어떻게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의 사람들 너무나도 지금 이 시각도
제명도 모르고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정말 어느 골목에서 그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족쇄에 채워서 지금 잡혀가는 사람도 많고 이런데 정말 이 북한을 위해서 하나같이 정말 이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다 인권을 위해서 나서주시면 언젠가는 북한에도 희망의 빛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말씀 다 들었다시피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부탁드리지만 여기서 정치적인 관점으로 보지 말고 사람의 관점으로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여지껏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이 정치인들이 장난을 치느라고 북한 정권을 옹호하는 정치인들이 장난을 치느라고 우리가 있는 그대로 사람으로 못 보게 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정치적 틀로밖에 못 보게 하는 그곳에서 벗어나길 제가 간절히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으로 좀 보게 해주시고 특별히 계속 이런 것들을 정치적 틀로 보게 만들고 정치적인 어떤 음모론으로 치부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분명하게 보시고 축출해내야 되고 우리나라가 살려면 그래야 됩니다. 우리 북한 동포들 살려면 그래야 됩니다. 이 사람들 이 북한 동포들 있는 그대로 봐주시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틀로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거기 있었어도 저 같았으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죽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겨우 기적적으로 살아나오셔서 한 분 한 분이 그 있었던 일들을 나눠주시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시지 약삽하고 자기 위치를 유지하고 북한 정권 앞잡이 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살아보고 양심이 있는 그대로 반응하십시다.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 민족이 살 길입니다. 더 이상 양심 화인 맞아 있는 채로 어떤 이 정치적 잣대가 이 사람이 사는 것보다 사람의 인격체가 이런 꼴을 당하는 것보다 더 높은 거에 올라가서 이래라 저래라 똑똑한 척 말하면 우리 큰일 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이것부터 당장이라도 나누시고 우리 양심을 좀 대한민국 양심을 좀 깨우십시다. 부탁드리겠습니다.